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28%, 그 다음 코스피는 0.77% 하락 마감하였어요. 실제적으로 어제 좀 강하게 쳐 올려놓고 어제 이 갭자리를 코스피는 메꿔줬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갭자리를 메꾸지는 않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어제 상승분을 강하게 반납하진 않았어요. 1050포인트, 1005포인트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뭐 1000포인트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수가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시장의 수급이 문제예요. 수급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지수는 올라와 있는데 어제 시가의 우리의 계좌와 오늘의 이 음봉 0.28% 빠진 계좌가 차이가 없어요. 어제 거 다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오늘 시장은. 분명히 누군가는 뭐 엔터주나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야 야 요새 시장 왜 이렇게 좋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이 종목들을 이 테마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장이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에요. 그냥 들었다 놨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물량이.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오늘 다 기어 나갔다가 오전에 다 기어 나갔다가 오후에 다시 또 끌어당기는 거예요. 반을. 그에 비해서 개관 투자자들은 오늘은 이제 사는 물량을 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연기금이 좀 간만에 들어왔어요. 사는 물량을 만들어 주는데 얘네들이 살 때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굳이 사는 거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된다. 왜? 별로 호응이 없다. 그냥 쥐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질 않아요. 얘네들은. 동시에 팔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얘네가 매수할 때 얘네가 팔면 그닥. 얘네가 팔더라도 얘네가 사면 괜찮아. 둘 다 같이 사면 더 좋아. 라는 그냥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쳐 올렸던 거를 여기를 기준 잡고 그냥 여기 반을 기준 잡아서 냈다 팔았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을 팔았다. 지수는 올라와 있는데 계좌는 어제랑 동일하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결국엔 지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죠? 매수세 들어온 물량이 꾸준히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고 자빠졌어요. 넣었다 뺐다를 나사를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돌리다 보면 헐거워지겠죠? 그런 나중에는 안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그냥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어제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더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도세가 코스닥보다 센 거예요. 그러면서 갭자리를 메꿨다라는 거고 개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받아주다가 어제 들어온 물량을 일단 판 거예요. 이 새끼들도 팔았고 이랬던 저랬던 3050 위로는 1020 말씀드리고 싶어요. 1010포인트가 단기 저항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여기에 고점 여기에 고점 여기에 고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뭐 이랬다 저랬든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라면 박스권 상단을 지금 3번 때린 거예요. 한 번 정도 누를 수는 있다. 누를 수는 있지만 이 눌림이 99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뭐다? 다시 올라갈 때 이번엔 뚫고 올라선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박스를 이제는 곧 4번째 때릴 타이밍이다. 그걸 내일 바로 오늘 물량을 내일 다시 사주면서 요렇게 치고 올릴 거냐, 오늘의 이 흐름을 뻥카로 만들 거냐, 아니면 어제의 흐름을 뻥카로 만들 거냐예요. 아직까지는 어제의 흐름을 뻥카로 만든 거죠. 왜? 분명히 지수는 올라왔는데 계좌는 그대로예요. 왜? 물량이 다 나갔으니까. 코스닥은 특히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왜?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지니까. 제약바이오는 너무 꿈을 먹고 사니까
그냥 맨날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다는 거죠. 뭐 이상민 같은 주식이다. 맨날 과거 얘기만 하고 있고 뭐 그러시는 것처럼 뭐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코스피도 이 3020포인트 우선적, 그 다음에 3000포인트 최종 지지 라인인 거고, 얘도 그냥 요 기준으로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 상단을 때리고 있는 중이다. 다시 눌렸고, 지금 중간까지 눌렸고, 내일 한 차례 더 눌렀다가 다시 상단을 때릴 거냐, 아니면 내일 바로 양봉으로 메꿔줄 거냐, 오늘 자리를 뻥카로 만들 거냐, 어제의 자리를 뻥카로 만들 거냐는 내일 결정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시면 돼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오늘은 지금 비트코인이 요동치고 난리가 났네요. 뭐 미국 시장이 살짝 또 흔들릴란가 봐요. 내일 하루 더 오전에 누를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현재 자리는 단기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쳐 누르는 흐름이 나타난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HMM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잘 알고 계시죠? 초창기에 엄청난 상승을 했고, 고점을 5만원대 상승한 뒤로 주가는 더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영상을 어디서 찍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주가는 눌리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제 다른 거 다 지우고, 추세가 하방의 압력을 받았고, 하방의 압력을 받았고, 1차적인 하방의 압력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누르는 하방의 압력이 잡혀 있었던 자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잡히고 나면 이제 여기에 대한 흐름이 또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자리가 26,000원대 지금의 자리고, 이 자리를 또 이탈하게 되면 22,000원에서 24,000원까지 또 누르고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주가를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실적 주고,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의 가치, 뭐 이게 삼성전자 혹은 뭐라 그럴까요?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거,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렇게 이름 있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회사 아닌 이상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다면 뭐다? 이 상승은 반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의 흐름이 끝나면. 조선주가 장 초반, 이 올해 초반에는 되게 막 건설주, 조선주 해가지고 뭐 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희망회로를 돌렸죠. 근데 그 희망회로를 돌릴 때는 뭐 했다? 시장에 돈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주까지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얘까지 포함해줄 수 있는 시장에 돈이 있어. 근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뭐다? 시장에 돈이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뚝 떨어지니까 야, 조선주 굳이 해야 되냐? 야, 뭐 굳이 배 타야 돼? 배멀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소외가 되면 주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재는 그런 자리대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 얘 관점인 거고, 실제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강하게 쳐 올렸던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자리가 요 자리부터예요. 16,000원, 13,000원대. 거기서부터 뭐 했다? 강하게 쏴 올렸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 강하게 쏴 올리면서 한 차례 누르고, 두 차례 누르고, 세 차례 차봐 올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쌍봉 만들어 놓고 주가가 이제 누르기 시작했던 자리인데, 여기가 박스권이었죠. 여기서 물량 한번 털어먹고 다시 여기서 박스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강하게 찍어 누르면서 여기 추세를 받아줘야 되는데 시가를 이 밑에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왜? 안 올린다는 거죠.
바로 올릴 생각이 없다 라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뭐다? 여기서 하나의 또 추세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대한 박스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이거 뭐야 이거, 또 여기에 대한 박스 반박스를 하나 만들었었으니까 또 내려왔으니까 이젠 또 뭐 해야 돼? 여기에 대한 반박스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반박스. 이 반박스를 지켜야 돼요. 또 일단 박스의 하단까지 한번 찍은 거예요. 시장도 그지 같았으니까 박스의 하단 한번 찍었다라는 거고, 살짝 밀렸다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 바닥에 공구리에 구멍을 냈다라는 거죠. 그죠? 구멍을 냈으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올라감이 약하다면 뭐다? 구멍 뚫은 데를 다시 한번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해? 이 구멍이 뚫린다라는 거죠.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박스 라인까지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한국 시장은 진짜 뭐 2,000 종목 중에 10종목 정도 아닌 이상, 코스닥 기준으로요. 아닌 이상 장기 투자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맨날 이지랄 연병만 하고 있다가 첫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죠? 기존의 고점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흐름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지금의 자리를 유지를 하냐 못하냐의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지지 라인까지 밀려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젠 뭐 해야 돼? 추세적으로는 29,0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못해도 안전빵은 30,0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29,0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25,000원과 29,000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얘는 2만원 초반까지는 무조건 다시 밀고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이격을 캔들이 내려앉으면서 감쌌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장기 평선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장기적인 이격이 많이 벌어진 자리예요. 이 자리를 굳이 메꿀 이유는 없거든요. 메꾼다라는 건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 앞으로의 흐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최소 1년 이상을 봐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시 이 위까지 올라오려면.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하던지, 이랬든 저랬든 못해도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주봉상으로 따지면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 앉아야 돼요. 그나마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럼 뭐다? 날 샜구나. 날 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문정부가 내년이면 끝나죠? 내년까지는 별 볼 일 없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해는 별 볼 일 없겠구나. 무조건 16,000원 7,000원대 요까지 한번 내려앉아야 돼요. 그래야 기술적으로 반등이 또 3만원대까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CIS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강하게 한번 뭐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냥 다 쳐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제로 소멸의 관점을 참 이상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주도하는 주도가들이 날고 기던 그 원로들이라고 하죠. 짬밥 있던 원로들에서 정말 그냥 세네기 그냥 병아리 수준인 애들, 그냥 이제 뭐 갓 그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애들한테 다 이관해준 느낌이에요. 그냥 시장의 흐름을, 돈도 안 들어오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좋은 뉴스든 뭐든 간에 그냥
이슈만 터지면 뉴스만 나오면 그냥 눌러버려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좋은 뉴스긴 한데 다른 데서 더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 그쪽으로 그냥 한번 뭐라도 터지면 그냥 눌러버려요. 미친 듯이 그냥. 무조건 재료 소멸이에요. 그냥 뭐만 나왔다 하면 재료 소멸이에요. 시장이 계속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뭐 별반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도 분명히 있겠죠. 오늘 저기 뭐야 버키 스튜디오 같이 그죠? 네, 기존에도 쇼박스하고 버키 스튜디오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버키 스튜디오가 대장의 역할을 해줘야 쇼박스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딱 그런 역할을 해준 흐름이 나타났던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자 CIS 이 친환경 관련주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이 한번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이 3파동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1파동이고 여기가 이제 3파동이다. 그럼 이 1파동에 비해서 3파동이 거진 100%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을 거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 저점이죠. 16,5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의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유지해준다면 현재는 삼각 수렴을 하는 그림처럼 만들어놨죠. 유지해주고 다시 19,0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을 나타낸다면 뭐다? 이 고점을 또 한번 때리러 올라온다. 한번 때리고 눌렸을 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면 뭐한다? 빵 하고 터진다. 오늘의 덱스터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기존 영상에서 얘는 좀 더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추세, 어디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친다. 그죠? 오늘 딱 그런 흐름처럼 치는 것처럼 이 CIS도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 여기서 바로 치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요 박스를 만들었다고 치고 여기에 중간값을 기준해서 뭐 한다?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횡보하더라도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산은 분명히 나타난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밑으로 주저앉을 수 있겠죠. 결국엔 여기서 버티면서 구름대 위로 안착하는 흐름. 이 좋은 흐름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흐름은 이 수렴 끝나기 전에 위로 올려 차서 19,000원 위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때린 다음에 윗꼬리 달고 눌린 다음에 날아가는 차트.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오늘 쇼박스 이 버킷 스튜디오가 움직이면서 얘도 같이 움직였어요. 결국엔 3,380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나가리다라 그랬죠. 이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이탈하진 않았지만 너무 많이 쳐밀어놔가지고 분명히 올라가면서 처음 이 자리죠. 여기 3,930원에서 처음에 저항을 받고, 왜? 저항을 받을 땐 거래량이 안 터졌었거든. 이만큼이. 그러다가 이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 가면서 쇼박스가 또 20% 이상 넘어가면서 얘가 올라탔거든요. 그러면서 4,100원 여기가 어디에 또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서 거래가 터졌던 자리. 요 자리죠. 이 거래량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5% 쳐 누르더니 강하게 상승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 자리를 못 넘겼기 때문에 쳐맞고 밀리는 부분이 나타났고, 결국엔 쇼박스가 상한가를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밀리는 그림이 나타났다 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도 하락하던 추세는 한번 멈춰놨다. 근데 이 추세가 상승을 했으면 하락이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기술적 반등을 오늘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하락 C파가 남은 자리예요. 이 C파가 결국엔 이 바닥 다시 3,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기다려줄 시간은 없다. 왜? 너무 많이 쳐밀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요 자리까지 또 한번 쳐밀리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뭐 시간 조금 끌다가 또 주저앉아요.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안 보연하고 한 소리 이름만 알리고 쳐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상단 때리고 밀렸고, 위에서 또 여기가 어찌 됐든 저항이었고, 참 이 추세라는 게 재밌다라는 거죠. 싹 그어봤더니 오늘 딱 거길 또 쳐맞았어요. 희한하게끔. 그죠? 자, 어찌됐든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 좀 더 누를 수는 있다. 3,600원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래도 안전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약해요. 지금은 제일 약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가 버킷 혹은 쇼박스에 편승을 해서 같이 좀 움직여주는 흐름을 나타낸다면 이제 얘도 그 테마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얘가 대장짓 한번 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 말씀드린 대로 3,600원이었나요? 3,600원 이탈하지 않는 그림 연출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런 거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휴마시스 최근에 상한가 만들어 놓고 기존 고점 때린 뒤로 한 차례 누르고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 한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양봉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그냥 쳐 밀려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17,800원을 살포시 뚫어놓고 밀렸어요. 중간값을 뚫어놓고 밀렸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좀 버티는 척 하다가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한 차례 더 밀었다. 결국엔 구름대 밑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내일 빠르게 다시 메꿔놓으면 되는 자리가 나타나면 된다. 나타나면 되고, 크게 볼 때는요, 크게 볼 때는 1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5,0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차트인 거고, 지금의 자리로는 다시 16,300원 위로 얹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빠르게 16,300원 위로 얹어놔야만이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반 재미없는 흐름이다. 대신 밑에는 15,000원에서 유지하는 그림 꼭 지켜줘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엔 또 14,000원 밑으로 쳐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 결국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재료가 재료답지가 않아요. 요새는 하는 집 보면 죄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고요. 좀 빠르게 좀 제약바이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상승 한번 크게 해주고 다시 지금 누르는 자리거든요. 얘가 뭐에 관련주인지는 좀 볼까요? 뭐 HLB 쪽 그 재료하고 같은 나노젠 HLB랑 같은 부분인 거죠. HLB도 요새 계속 쳐밀리고 있죠. 끊임없이 쳐밀리고 있고, 지금은 뭐다?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의 이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보면요, 기존의 고점 만들어 놓고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고 현재 누르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의 파동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고, 요 파동에서 50% 60% 정도 하락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온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단기적으로 1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3파동이 한 번 정도 나온 자리예요.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여기에 대한 100%가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20-30% 좀 더 상승했던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리고 나면 현재는 뭐다? 4차에 대한 하락을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현재는요, 만들어내는 자리인데, 기존의 고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뭐 했다? 결국은 이 자리를 깨고 눌러버렸다라는 거죠. 위에서 이평이 찍어 누르면서 이 자리를
메꿔주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게 터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르면서 결국에는 이 고점을 사수하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가 16,500원 정도인 거고요. 이 16,500원을 깨고 이탈하면 14,000원대까지는 연료는 있어요. 14,000원까지 연료는 있다. 이 14,000원 자리가 어디예요? 주가가 상승했던 자리예요. 초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자리까지는 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공매드든 뭐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그 다음을 또 생각할 때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정고점이라기보다는 21,000원대 이 고점이죠. 여기 22,000원대를 못 넘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쳐 눌러버리면 결국엔 뭐다? 요 안에 갇혀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해야 돼?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인 16,500원 정도에서는 이제는 뭐 해야 돼? 지지를 받고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박스와 이제 여기 박스로 규정지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또 이 3만원대 정도에 그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빠르게 이 자리를 회복시켜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냐, 이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그림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인데 여기서 위냐 아래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HLB든 HLB 제약이든 HLB 생명과학이든 다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얘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누구도 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럼 얘도 더 이상의 하락보다 많이 밀리더라도 15,0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지만 이 15,000원대에서는 뭐다? 빠르게 밑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럼 이제는 뭐다? 얘도 슬금슬금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관심을 갖다가 기술적 반등이 약하다면, 즉 이 23,0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낸다면 뭐다? 가감히 버려야 된다. 이해되시죠?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이 BDI라는 종목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잡주인데 최근에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좀 볼까요? 연료전지 죽이기, 뭐 MOU 체결, 뭐 연료전지 관련주인가 봐요. 뭐 유상증자 일정 연기하고 뭐 아무튼 회사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쳐 밀렸겠죠? 그죠? 미친듯이 쳐 밀렸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바닥을 한 번 정도 연출을 해준 자리 같아요. 요렇게 추세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눌릴 수 있는 마지노선의 자리는 2,300원 부근인 거고요. 2,300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밀리더라도 2,450원 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야만이 뭐다? 지금 현재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여기에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요렇게 자리를 한번 잡았던 자리란 말이에요. 요렇게 자리를 잡아놨는데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 요 자리를 어제 들어가려고 머리를 썼는데 결국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니까 한 차례 더 밀리는 자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2,450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2,450원 정도만 종가상 유지하는 흐름, 뭐 많이 밀린더라도 2,400원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얘는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한번 출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구름대 이 박스권 안으로만 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면 이랬든 저랬든 이 3,500원, 6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을 쳐맞는 자리인데 어차피 이번 달도 며칠 있으면 끝난다라는 거죠. 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과 월봉이 이번 달 같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번 주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만 만들어주면 다음 주, 다음 달 이 위에서 시작하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한 번 더 쏴줄 수 있는 자리. 결국엔 바닥은 만들었다. 대신 길게 보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다.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렇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관점으로 한 번 정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갔어요. 뭐 기존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고 거래 정지까지 갔던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액면 분할도 했고 또 오늘은 이 제넨썰 경구용 치료제 식약처 임상 승인 뭐 이제 2상 3상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쳐 눌렀거든요. 결국엔 그 뉴스 그러니까 그 계기로 주가가 올라왔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계기가 올라왔었다라는 거고 그런 계기로 액면 분할도 했던 거고 이용해서 결국엔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를 갭 띄워놓고 이 뉴스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시가를 갭 띄워놓고 살짝 올리다가 뉴스를 터트리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강하게 즉 올려다 놓고 강하게 조정받았던 자리가 없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강하게 조정받았던 자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를 때 그냥 미친듯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미친듯이 눌러버리는 거다. 분봉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냥 미친듯이 눌러버린다라는 거. 아침부터 쳐 눌러가지고 그죠? 눌러버린다라는 거에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료 소멸이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점은 뭐냐? 1차적으로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일 거고 이 재료 제넨썰 2상 3상 임상 승인을 받았다. 그럼 이 승인이 다시 3상이 승인 나고 이게 계획을 받은 거죠. 3상이 승인이 나고 혹은 이게 시중에 유통되기까지는 최소 2년이에요. 원래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최소 2년 1상에서 2상 넘어갈 때 최소 2년이거든요. 근데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2년이 더 걸리죠. 사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약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부분 2상 혹은 3상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여요. 주가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3상이든 2상이 들어보고 나면 주가가 주저앉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현실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기대감이 반영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한 가지다. 뭐냐? 이 회사가 정말 값어치가 있는 회사냐? 값어치가 믿고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3상을 끝낼 수 있는 회사냐? 여기에 연관돼 있는 지분 투자를 했겠지만 연관이 확실히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회사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것만 두 번째는 이거 말고 다른 또 재료가 있느냐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뭐다? 반납한다 다. 결국은 얘는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갭자리를 어디까지 반납할 거냐가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어디까지 반납할 거냐가. 그러면 내일 단계적으로 4,6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할 거냐 아니면 4,600원 밑에서 시가를 형성할 거냐고. 4,600원 밑에서 시가를 형성한다면 결국엔 요 갭자리는 한번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때까지는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의 단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은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라도
요 갭자리를 분명히 이 메꿀 거냐 안 메꿀 거냐예요. 실제적으로 그나마 강하게 움직일 거라면, 정말 강한 종목이라면,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요 자리를 깨지 않을 거고, 그래서 4,600원을 기준 잡는 거고요. 라운드 피겨값 4,500원 할게요. 요 자리를 기준 잡는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여기 갭은 한번 메꿔야 돼요. 메꾸고 그나마 강하다면 두 번째 점상에서 날아갈 거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이 5,000원대라도 반등을 한번 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요 점상과 점상의 요 중간값을 한 번 정도, 3,100원 정도, 3,000원 정도, 요 자리까지 한 번 정도 누를 수 있다. 그리고 아무 이슈 없는 개잡주였다면, 이게 다 뻥카였다면 이 갭은 다 매꾸로 내려온다. 그리고 결국엔 실망해서 다 밀고 내려간다. 어디까지? 2,200원대까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차트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가가 뭐 올라왔던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니까요. 어디서 지지할 거냐겠죠? 아까 말씀드린 4,500원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그 다음 지지할 자리는 3,300원인 거예요. 원칙은. 근데 그 위에서 한 번 정도 받아줄 자리가 3,800원에서 남아있는 자리인 거고, 이 3,800원이 3,800원이 요 정도 자리 되겠네요. 이 3,800원이 기존의 고점 정도가 나타나는 자리대겠죠 뭐. 요 정도 자리대에서 지지 받을 거냐 말 거냐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된다. 3,900원대 3,700원은 빼버릴게요. 3,900원대 3,900원대를 뺄게요. 여기서 지지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거면 4,000원인 거고, 라운드 피겨값 4,000원 못 지키면 3,700원대나 800원대까지 무조건 내려앉아야 된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이슈가, 악재가 터졌든 안 터졌든 거래는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 그 강한 거래가 위에서 터진 자리는 없어요. 위에서 터졌다라기보다는 어디? 밑에서 터졌다라는 거죠. 그죠? 5,600원에서 5,300원 사이에 터진 자리예요. 이 위에는 가벼운 자리다. 그럼 즉 4,600원 위에서 버티고 이 5,7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면 여기는 주워먹는 자리가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자리인 거고요. 아직은 일단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꼭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국파마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얘도 경구형 실효제 관련인 거고, 주가를 강하게 쳐 눌러놓고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요 자리를 못 뚫었네요. 요 자리를 못 뚫었고, 여기와 요 자리까지 열려있는 자리인데 56,500원 요 자리까지 열려있는 자리인데, 좀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53,000원이네요 그냥.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어차피 이 세종메디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해줄 거냐,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해줄 거냐, 57,000원 위에서 버티면서 유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열려있는 자리는 55,000원에서 53,000원까지 1차적으로 열려있는 자리예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결국엔 요 봉이 중심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봉, 요 봉 기준으로만 따지고 봐야 된다. 이 봉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오늘 나갔다라고 보면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 자리를 누군가 어제 들어와서 나갔다면 오늘은 누군가 또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 들어온 사람이 어제 나갔던, 그러니까 어제 들어왔던 놈이
누르면서 다시 주워 담는 애라면 내일 양봉으로 한번 메꿔 줄 거라는 거고요. 그게 65,00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한 번 정도 더 눌렀다 갈 거예요. 눌러야 돼요, 무조건. 왜? 이제 기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어 들어왔으니까 물량을 눌러야 된다. 그 물량이 어디까지 눌려질지는 봐야 되겠죠. 뭐 못해도 5만원까지는 한 번 정도 누를 수 있는 관점인데,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내려앉게 되면 5만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추세를 만들었던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깼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요런 추세를 만드는 자리고, 그죠? 그럼 이 추세를 한번 5만원까지는 보는데 여기서 강하게 반등 못하면 주가를 한번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결국엔 여기 갭자리를 이젠 다 매꾸로 이랬든 저랬든 내려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메꿨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지금 첫봉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 흐름을 만들 거냐, 뭐 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뭐,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봤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안트로젠이란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월봉상에 찍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 이 63,500원 혹은 많이 밀린다면 여기네, 52,500원까지 열린 부분인데, 최근에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자리가 한번 나왔거든요. 벗어나는 자리가 나오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추세 상단 위를 지금 현재 버티는 자리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나마 주가가 나왔던 자리가 오늘의 저점 자리라는 거고,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 자리를 유지를 못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랬든 저랬든 57,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눌렀다 갈 확률이 있다. 눌렀다 갈 확률이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상승 저는 초입의 자리라고 생각은 아직은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눌리는 자리도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추세를 슬금슬금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기는 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보는 관점이에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빠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는 아니다. 슬금슬금 이랬든 저랬든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첫 번째 산을 먼저 한번 때렸던 자리인 거고, 그죠? 이 산을 때리고 나서 주가가 눌리면서 기존의 산 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두 번째 산을 때린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이 첫 번째 산을 유지하는 자리가 57,000원, 이 자리에서 유지가 나온다면 이제는 버티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다시 한번 여기 두 번째 산을 때리거나 혹은 그 다음에 있는 고점인 이 11만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신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뭐 주식시장 이 코스닥 이 1100선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그림 같아요. 그래야만이 얘도 뭐 완전한 저런 10만원대를 또 한번 회복하러 갈 수 있는 그림으로 판단된다 라고 생각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